그 집 아들 독서법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은 그 집 엄마 없이 그 집 아들인 제가 혼자서 한번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길 수도 있는데 그 점 좀 이해해 주세요. 그래서 오늘은 국어 4학년 1학기 가 책에 나오는 이제 작품을 갖고 한번 진짜 독서를 해볼게요. 가끔씩 비 오는 날이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. 일단 간단하게 줄거리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자면, 일단은 이 가끔씩 비 오는 날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못이에요. 못. 이 못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, 일단은 이 못은 빈 방 속에 벽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냥 아주 평범한 못이에요. 근데 그 방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못이 있는데, 그 못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주인공 못이 쓸모없는 못이에요. 그래가지고 자기가 쓸모가 없어가지고 사용되길 항상 바라는 캐릭터예요. 근데 어느 날 이 빈 방에 한 아저씨가 이사를 오는데, 이 아저씨, 바로 요 그림에 나오는 요 아저씨가 이사를 오게 돼요. 그래서 이 아저씨는 예술가예요. 예술가.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느 날 버려진 화초를 주워오게 돼요. 이 화초를 기르다가 화초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요 못에다, 쓸모없는 주인공 못에다가 걸게 돼요. 그래서 이 화초는 요렇게 요 못에 지금 매달아 놓고 비를 맞고 있죠. 결국에는 이 원래 쓸모없던 못에게 그 화초를 거는 거라는 어떤 쓸모가 생긴 그런 이야기예요. 아주 쉽죠? 자, 그러면은 간단하게 캐릭터 분석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제 가끔씩 비 오는 날에는 총 4개의 등장인물이 있는데, 이제 쓸모없는 못, 그 다음에 쓸모 있는 다른 못들, 그 다음에 이 예술가 아저씨, 그 다음에 화초, 총 이렇게 4 등장인물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오늘 이 예술가 아저씨를 좀 중점적으로 책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. 자, 일단은 예술가 아저씨의 행동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자면은, 저 여기 이 아저씨의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, 자 여기 못이 하나 있구나, 책상이 조금 더 컸더라면 이 못이 걸리적거릴 뻔했는데 다행이다 라는 아저씨의 대사가 나오는데, 이 대사는 아저씨가 이 쓸모없는 못, 바로 이 쓸모없는 못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대사예요. 근데 저는 이 대사에서 이 아저씨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는데,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쓸모없는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여기 웬 쓸모도 없는 못이 여기 있지? 하면서 좀 못을 막 빼려고 시도한다던가, 아니면은 좀 못을 안 좋게 얘기했을 텐데, 이 아저씨는 지금 못 보고 다행이라고 하고 있죠. 되게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예술가 아저씨인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 예술가 아저씨의 그런 행동이 여기 나오는데, 이것도 읽어드릴게요. 아저씨는 밖에서 돌아올 때면 무엇인가를 들고 왔습니다. 근데 그게 돈을 주고 새로 산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인가 주워오는 물건들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. 그래서 저는 이 아저씨가 이 작고 그다음에 별로 쓸모가 없는 것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, 그다음에 쓸모가 없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하루는 이 아저씨가 화초를 갖고 오게 되는데, 이 화초가 이제 살아있는 것이었는데 누가 버린 것. 글쎄, 아직 살아있는 것을 누가 버렸지 뭐야, 내가 잘 길러야지 라는 대사를 하면서 이제 버려진 화초를 집으로 가져오고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저씨랑 화초의 관계가 좀 나오는데, 이 아저씨는 화초를 가져온 뒤로, 그 뒤로 아저씨는 매일 아침 그러니까 초록이가 화초 이름이에요. 초록이에게 물을 듬뿍 뿌려주었습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, 아저씨의 행동이. 근데 저는
그러니까 그 액체물이 아니라 저는 좀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은 저는 이 아저씨가 그 화초한테 그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아저씨의 사랑과 그 생명력을 주는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. 왜냐면 이 화초는 아저씨가 주워오기 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이 버려져 있던 거의 죽어가던 생명이었잖아요. 근데 이 아저씨가 이 화초를 데리고 온 뒤로 이 화초는 다시 생명력이 살아났고 이 계속 꾸준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. 그래가지고 저는 이 아저씨가 이 화초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 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화초가 너무 길게 자라다 보니까 이 화초에게 좀 비를 쐬게 하려고 여기 이 쓸모없는 못에게 화초를 걸어주게 돼요. 자, 요렇게 화초를 걸어주게 됩니다.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쓸모없는 못과 이 화초의 캐릭터가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은 이 화초도 그렇고 이 쓸모없는 못도 그렇고 처음에는 쓸모가 아예 없었고 거의 버려진 상태였는데 이제 요 예술가 아저씨가 이 둘에게 어떤 쓸모를 준 거죠. 그런데 예술가 아저씨가 이 화초를 못에다 걸음으로써 이제 못은 화초에게 비를 쐬게 하는 그런 역할이 생겼고 이 화초는 못에게 역할을 주는 그런 역할이 생겼죠. 그래가지고 이 둘은 처음에는 버려진 상태였지만 네,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이제 생긴 캐릭터들이에요. 그래서 이 아저씨는 쓸모없는 것들을 쓸모 있게 만드는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쯤 돼가지고 저는 이 아저씨가 왜 하필 예술가일까? 이 다른 직업도 아니라 왜 하필 예술가일까?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. 네, 저는 이 아저씨가 이런 쓸모없는 것들을 쓸모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 그런 역할을 갖기 위해서 저는 이 아저씨를 예술가라고 설정을 해 둔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은 예술가는 사실 좀 더 사소하고 작고 그런 아주 약한 것들을 좀 저는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예술가들을. 그래서 저는 이 예술가 아저씨가 요 화초랑 쓸모없는 못에게 서로 의미를 부여해주는 역할,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, 버려진 것들을 이 예술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좀 쓸모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가끔씩 비 오는 날이라는 그 작품에서 예술가 아저씨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국어 4학년 1학기 국어책에 나오는 이 가끔씩 비 오는 날이라는 작품을 갖고 이 한 인물을 중심적으로 이제 책을 좀 펼쳐 나갔습니다. 그러면 그 집 얼룩서법 끝.